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는지에 대한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삶의 고된 길 위에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잿더미 속에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함께하던 이들이 하나둘 포기하고 떠나갈 때 당신은 홀로 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멉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마치 하늘의 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기만을 기다리듯 인생을 향한 공격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 유행했던 노래 가사 중에는 내게 필요한 건 오직 기적뿐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런 기적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완벽한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절대로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홀로 치러내야 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이는 비만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떤 이는 우울증이라는 깊은 어둠을, 또 다른 이는 불안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군대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등에는 배터리, 물, 그리고 온갖 추가 장비로 가득 찬 거대한 군장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추가 장비는 바로 당신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입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운 날, 바로 그런 날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묵묵히 이를 악물고 해내야 합니다.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저를 좋아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저를 미워하더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때때로 그런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헬스장에서 한 달 동안 땀 흘렸지만 눈에 띄는 결과가 없으면 금세 실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고작 30분 공부하고는 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좌절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당신은 충분한 노력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코 충분하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어.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어. 라는 벅찬 감정이 온몸을 휘감을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충분히 해냈다고 말할 자격이 생깁니다. 독하게 버티십시오. 지난 수많은 세월 당신의 삶에서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낭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야말로 그런 관계들을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과감히 덜어내십시오. 인생은 짧고 소중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한 친구와 가족, 당신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싶은 이들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 외의 사람들은 당신이 숨쉬는 공기를 빼앗아갈 뿐입니다. 당신은 강해져야 하고 그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때로 단호해져야 합니다. 혹시 쇼핑몰에 있는 빌드어베어라는 가게를 아십니까? 아이들이 직접 솜을 넣고 심장을 채워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곰 인형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곰 인형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가며 행복해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똑같은 도구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마음에 휩쓸려 버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훈련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6개월 과정이었지만 저는 계속된 실패로 무려 1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는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내 직업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기준으로 당신의 삶이라는 걸작을 빚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육군 레인저 스쿨에서는 불시 점검이라는 것을 자주 받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없이 갑자기 장비를 모두 꺼내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점검관들은 여분의 배터리나 탄약 같은 2-3가지 품목만 무작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시 점검의 핵심은 언제 어떤 항목을 검사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불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동료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점검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8시 같이 운동하자고 말해보십시오. 그들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장난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방식, 그 자체여야 합니다.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해줄 코치나 트레이너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바쳐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모이는 자리에 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 꿈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나오는 성대한 만찬, 모두가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모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나야 합니다. 목에는 수건을 두른 채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를 존중하기에 땀으로 의자를 더럽히지 않도록 수건을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비범함을 유지하십시오. 비범한 사람들은 결코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료되었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독하게 버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체중을 감량했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묻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을 뺄 때, 저는 트레이너를 찾거나 복잡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끔찍하게 많이 먹던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트레이너를 찾기 전에 일단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그리고 달리십시오. 헬스장에 가서 보이는 기구 아무거나 사용해 보십시오. 이건 로켓 과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버트레이닝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오버트레이닝을 하려면 먼저 트레이닝부터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이 쑤시고 아픈 것은 오버트레이닝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다리가 지쳤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과도한 생각은 행동을 방해할 뿐입니다. 얼마 전 아침 몇몇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셔츠를 벗자 그들은 제 몸에 있는 튼살 자국들을 보았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튼살은 다 어디서 생긴 거야? 저는 그에게 이 흉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135kg에 육박하던 시절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망가진 정신을 가졌을 때의 흔적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흉터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흉터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 실패로 가득했던 성인기,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 우리는 뇌리에 새겨진 그 흉터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써 숨기려 합니다. 흉터는 우리의 과거가 실제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흉터가 남은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제는 그 흉터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규정짓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통을 또 다른 고통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독하게 버티십시오.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독을 키웁니다. 평생 많은 개를 키워봤지만 이 녀석처럼 먹는 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으면 얼굴을 그릇에 파묻고 마치 공격하듯이 먹습니다. 고개 한번 들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어 브리더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강아지 시절에는 먹이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먹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먹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 습관이 곧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자신만의 밥그릇과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가 있음에도 그 녀석의 정신 상태는 똑같습니다. 마치 20마리의 다른 강아지들이 자기 밥을 뺏으러 올 것처럼 행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교활한 적과 같습니다. 항상 당신과 싸우려 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한 시간에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마음은 당신에 대해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불안감, 약점,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순간에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려 할 때마다 마음은 속삭일 겁니다. 쉬운 길로 가. 편한 길을 택해. 당신의 뇌가 당신을 파악했듯이 당신도 당신의 뇌를 파악해야 합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는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을 상징할 뿐입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나타나지 않아도 될 변명거리를 던져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상황이 닥치든 매일 당신의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는 정신력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콜로세움의 전투 준비를 완벽히 마치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당신의 새로운 100%를 찾아내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포기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취업 면접 첫날을 기억하십니까? 옷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고 아침 식사도 미리 준비해 둡니다. 몇 주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마침내 직장을 구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출근 시간은 조금씩 늦어지고 옷차림은 흐트러지며 아침 식사도 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해이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새해가 되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곧 흐지부지 됩니다.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매일의 반복,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상담사와 함께 자신의 이유를 찾고 있다고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왜를 찾으려는 시도는 행동을 미루는 또 다른 형태의 변명일 뿐입니다. 질문은 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 당신은 더 나은 몸을 원하지 않는가? 왜 당신은 더 나은 학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왜 당신은 더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아마 당신이 왜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거나 야망이 전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은 밖으로 나가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제 반려견은 간식에 취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은 우리가 먹이를 주니 운이 좋은 놈이라고.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먹여 살려야 합니다. 아스팔트를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바로 저를 먹여 살리는 양식입니다. 영감을 찾지 마십시오. 영감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속에, 당신이 들어 올리는 모든 쇳덩이 속에, 당신이 헤엄치는 모든 물살 속에 있습니다. 영감은 고통 속에서 발견됩니다. 지금 이 순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영감을 얻습니다. 며칠 전 하나키 선수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며 몹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좌절에 대해 물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좌절은 없다.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인격 형성의 재료일 뿐이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킬레스건은 이미 끊어졌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잘못될 때 그 상처에 압력을 가하십시오. 세상의 신들에게 물으십시오. 이게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까? 더한 것을 줄 수는 없습니까? 그 고통 위에 더 큰 투지를 쏟아부으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궂은 날씨에 마라톤 훈련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내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외부 조건이 당신의 결과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주최 측이 마라톤을 취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아무것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주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훈련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몸을 단련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지만 마음을 훈련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당신은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어서 변호사나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합니다. 모의 테스트에서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죠. 하지만 실제 시험장, 실제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빠른 포기 전문가를 훈련시켜 왔을 뿐입니다. 당신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비하여 당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워 도전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범함에서 벗어나 비범함을 추구하려 할 때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비겁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말하는 대신 온라인 뒤에 숨어 손가락으로 비난합니다. 그런 비겁자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적 없이는 운동하지 못하는 주말 전사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결혼식 드레스를 입기 위해, 여름 휴가를 위해, 동창회를 위해 살을 뺍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결단력, 자기훈련, 노력과 같은 단어들을 마치 형벌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 단어들을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날씨 탓입니까? 혹은 당신이 처한 환경 탓입니까? 흑인이라서, 여자라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 모든 것은 당신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 상황, 환경이 당신의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 자신과 벌이는 거대한 심리 게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인생이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고 어떤 이들은 부지런함과 게으름 사이를 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선 고속도로를 통해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길은 쉽습니다. 곳곳에 호텔과 레스토랑, 휴게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얻는 성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영구적인 것을 만드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삽입니다. 그 삽은 당신의 손과 뇌에 굳은 살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굳은 살이야말로 영원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삽을 드십시오. 우울한 마음 상태로는 영감과 동기부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울한 이유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인생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도전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돌진하십시오. 바로 그때 당신은 영감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난주보다 10%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10%는 그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공에는 더 많은 비난이 따릅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정신적 롤러덱스에 그들의 얼굴과 말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 그 롤러덱스를 돌려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을 끄집어내십시오. 친절함으로 그들을 죽이는 대신 압도적인 성공으로 그들을 태워버리십시오.
우리는 스스로가 실제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작 며칠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을 자격이 생겼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특권의식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죽은 무게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린 시절 뚱뚱하다고 놀림받았을 수도,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는 위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희생자였다면 그 경험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복수를 생각하지 말고 완벽한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당신의 부하 직원이 되어 도움을 구하러 올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개와 같은 정신력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NFL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MVP가 되십시오. 5km를 완주했다면 10km에 도전하십시오. 의사가 되었다면 더 나은 의사가 되십시오. 50kg을 감량했다면 그 몸으로 무언가를 성취하십시오.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당신의 동기부여가 다른 누구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 변호사, 교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뒤흔들 야만인도 필요합니다. 제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저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독하게 버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범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꼬리표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 괜찮아라는 면죄부를 줍니다. 스포츠에는 부하 관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부하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결국 평범함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락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언행을 일치시키십시오. 당신이 설교하는 것을 직접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가족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들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덤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고 외치십시오. 챔피언과 그저 잘하는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2라운드 챔피언십 복싱 경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11라운드가 끝난 후 그저 잘하는 선수는 코너에 앉아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제발 12라운드를 버틸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야. 하지만 챔피언은 다릅니다. 그는 코너에 앉아 코치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바로 그 정신 상태가 챔피언과 그저 잘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을 향한 모든 비난과 조롱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부상당했을 때 기뻐하던 그들의 목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악담을 녹음하여 자장가처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하고 폭력적인 소리 속에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세상을 부술 준비가 된 채로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치약 튜브를 마지막까지 짜내듯이 빵의 마지막 조각까지 먹듯이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짜내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은 항상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교실의 뒷자리에 숨어 불리지 않기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이름이 불릴 것입니다. 마음속 어두운 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계에 부딪힐 때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칠흑 같은 터널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 충분히 오래 머물 용기가 있다면 당신의 눈은 서서히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항상 더 큰 고통과 괴로움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몸보다 훨씬 먼저 포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메달이 아닌 흉터를 남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당신이 심판받을 때 당신은 당신이 받은 메달이 아닌 당신 몸에 새겨진 흉터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 흉터들은 당신이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는 의지를, 당신의 실패를, 그리고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당신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흉터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이룬 성공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마음을 길들이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에 미리 길들여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방어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어적인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좋든 나쁘든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당신은 목표와 야망, 그리고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이 희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방지턱을 설치하십시오. 당신이 목표와 꿈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지금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저처럼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당신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고, 함께 걸으며,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결국 좋든 나쁘든 그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